자, 이제 서술형 2번부터 들어가 볼 거예요. 자, x에 대한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루트 2x 빼기 4배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삼각함수가 섞여 있네. 자, 그 상황에서 x축과 만나지 않을 때 세타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x축과 만나지 않는데, 자, 그러면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교점이 없으니까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방정식의 실근이 없다 무슨 말? 그쵸? 허근을 갖는다. 그럼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식은 그쵸? 판별식이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그거에 대한 판별식이 허근을 가지니까 0보다 작다.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루트 2의 x 자 빼기 4배의 코사인 x 코사인 세타 얘가 x축과의 교점을 보겠다는 거니까 는 0 하면 되겠죠. 맞지? 자,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게 짝수 개수니까 나는 4분의 d 쓸게요. 그럼 제곱 2 빼기 4배의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실제로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은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게 되는 범위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부등식을 풀어야 되지만 자, 부등식은 결국 두 함수 사이에 뭘 파악하겠다는 거야? 위치 관계를 파악하겠다는 거죠. 즉 y는 코사인 세타라는 삼각함수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 사이의 관계를 봤을 때 삼각함수가 더 아래에 있는 구간을 구하시오 이 말이잖아요. 그치? 그럼 위치 관계를 판별해야 되는데 결국 교점을 기준으로 그 위치 관계가 바뀔 거란 말이야. 자, 따라서 핵심은 뭐야? 결국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 교점을 찾아야 된다는 게 이 문제에서 핵심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그려봐야겠네. 그러면 코사인 x는 자, x축, y축 이렇게 그려지면 자, 초록색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지금 0부터 2파이까지인데 0일 땐 포함하고 자, 2파일 땐 포함 안 합니다. 됐지?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찾고 싶은 것은 빨간색으로 할 텐데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즉 이렇게 생기겠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근데 보통은 우리가 예각에서 뭔가의 그 값을 찾을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값들은 특수값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음수가 아니라 양수일 때를 통해서 대칭의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즉 그래프의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나 뭐 그릴 거냐? y는 2분의 1도 그릴 거예요. 잘 봐봐.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려면 이 교점을 알 수 있죠. 즉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려면 이 값은 뭐가 돼야 돼? 이 값의 x좌표는 3분의 파이가 돼야 되죠. 그런데 내가 찾아야 될 값은 이 값과 이 값이잖아.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상 이 점에 대해서 뭐 돼 있어? 점대칭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진 거리나 여기서 떨어진 거리가 같다고요. 자, 즉 여기서 떨어진 거리나 x는 파이에서 떨어진 거리가 뭐 할 거야? 같을 거예요. 그럼 이까지 거리가 3분의 파이니까 여기까지 거리도 3분의 파이겠죠. 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점의 좌표는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주면 되겠네. 그래서 3분의 2파이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동시에 이 선에 대해서 뭐 돼 있어? 선대칭도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거리나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을 거예요. 그럼 3분의 파이만큼 차이 나겠네? 그럼 여기는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4파이가 되겠네. 그치? 그럼 이 빨간색과 이 초록색이 위치 관계를 봤을 때 초록색이 더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럼 어디밖에 없냐면 여기 구간밖에 없죠. 맞아? 자, 그러면 만나면 안 된다고 했죠. 즉 등호가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 3분의 2파이와 3분의 4파이 사이에 있을 때만 저 부등식을 만족하네. 자, 따라서 세타의 범위는 3분의 2파이와
3분의 4파이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지. 그럼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에서의 뭔가 부등식을 풀어나갈 때에는 함수 사이에 뭐로 파악한다? 위치관계로 파악한다. 근데 위치관계로 파악하려면 그 교점을 기준으로 위치관계가 바뀔 수 있으니까 교점을 찾아야 된다. 그 교점을 찾는 것은 결국 방정식을 푸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부등식에서도 핵심은 방정식이 될 거니까 난 방정식을 푸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그래봤자 우리가 모든 각에 대해서 삼각함수 값을 알 수 없고 지금 알 수 있는 건 딱 뭐밖에 없어? 특수각밖에 없죠. 그러니까 특수각을 이용해서 즉 양수일 때 값을 찾고 일사분면 위의 점, 즉 예각일 때를 찾고 걔를 점대칭 또는 선대칭을 이용해서 나머지 그 교점의 x값, 즉 실근 또한 찾을 수 있다는 거. 됐지? 자, 그런 식으로 하면 서술형 2번은 마무리가 되겠네요. 3분의 2와 3분의 4파이 사이라는 거. 자, 서술형 3번이요.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곡선 y는 x분의 3, x가 0보다 클 때, 즉 유리함수죠. 자, 위의 점 n, n분의 3. 자, n일 때 대입하면 당연히 n분의 3이니까 실제 점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두 점, 여기. 자, 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a에. 근데 넓이 구하기가 쉬운 게, 자, 얘 봐봐. 밑변 곱하기 높이가 넓일 때인데 높이 자체는 n분의 3. 그러니까 an의 높이는 n분의 3. 근데 밑변의 길이 얼마야? 2야. 근데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어차피 2분의 1 곱하잖아요. 그러니까 an 자체가 n분의 3이라는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n 대신에 n분의 3, an 플러스 1 대신에 n 플러스 1분의 3을 대입할 거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n의 n 플러스 1분의 9인데 9분의 1을 또 곱하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그럼 안에 있는 게 등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야? 자연수의 거듭제곱꼴이야?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풀 때 항상 어떤 꼴로 유지해야 돼? 빼기꼴로 유지해줘야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빼기꼴로 바꾸려면 우리는 얘를 뭐로 붙인다? 부분분수꼴로 고쳐서 빼기꼴로 바꾼다. 즉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자, 뒤에서 앞에 거 뺀 게 위쪽에 있어야 돼요. 있어요?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앞에 거 분의 1, 뒤에 거 분의 1로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 그럼 이제 뭐가 나와? 이제서야 뭐가 나와? 빼기꼴이 나오네요. 자, 이거 중에 몇 칸 차이? 한 칸 차이죠.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했을 때 중간 거 다 사라질 거예요. 한 칸 차이니까 앞에 거 하나, 마지막에 하나 살아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항수 작은 거예요. 10 큰 수를 큰 수에 넣게 되면 자, 1 빼기 11분의 1이기 때문에 정답 11분의 1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서술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서술형을 출제된다면 얘를 다 써야겠죠. 1 이렇게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땡땡땡땡 더하기 9 넣었을 때 9분의 1 빼기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빼기 11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돼? 사라지고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맨 앞에 하나 맨 뒤에 하나 이렇게 남는다는 거죠. 됐지? 자, 만약에 빼기꼴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해서 나열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시험 기간이고.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만약에 두 칸 차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한 칸 차이, 두 칸 차이라는 것은 실제 두 개의 값을 뺐더니 2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얘를 하나의 수열로 봤을 때 그럼 얘 다음 한 건 뭐야? n 플러스 1이죠. 이 다음 한 건 뭐야? n 플러스 2죠. 자, 그렇게 봤을 때 두 칸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얘가 항수가 더 작죠? 작은 거에 얘는 두 칸 차이 나니까 얘를 두 번 대입하면 돼요. 1 넣고 2 넣고. 그럼 얘는 두 칸 차이 나니까 두 번 넣으면 돼요. 가장 크가 10이니까 그 다음에 9도 넣는 거야. 그래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자, 빼기 12분의 1 더하기 11분의 1 이렇게 빼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안 하려면 쭉 나열하면 돼요. 그렇죠? 자,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볼게.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2n 플러스 2 빼기 2n 플러스 4 이렇게 적어볼게. 그럼 얘에서 얘 빼면 2 차이 나죠. 그래서 두 칸이 아니고 얘를 하나의 수열로 보자는 거예요.
자, 그때 얘는 공차가 2짜리인 등차 수열이죠? 그럼 얘 다음 항은 2를 더한 거니까 누구야? 2n 플러스 4죠. 그게 어디 있어? 여기 있죠. 그래서 얘와 얘는 실제로 뺐을 때는 2 차이 나지만 수열로 봤을 때 몇 칸 차이야? 한 칸 차이예요. 자, 그래서 얘는 한 칸 차이인 거고 작은 수를 작은 항에 큰 수를 큰 항에 대입해주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 나열한 다음에 없어지네? 이걸 안 해도 된단 말이야. 그럼 1을 여기에 대입하면 4분의 1. 자, 빼기 10을 여기에 대입하면 24분의 1. 그러면 실제로 24분의 6에서 1을 빼는 거니까 5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차이로 보면 안 돼요. 얘를 수열로 봤을 때 항수가 얼마 차이 나냐 이렇게 봐야 돼. 실제 값의 차이가 아니야. 조심해야 돼.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될 겁니다. 자, 문제 풀 때 얘 분명히 원래대로라면 얘를 뒤집어서 원문에 실어져 있었는데 선생님이 빼기꼴 설명하려고 일부러 바꿨습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등차, 등비, 자연수의 거듭제곱이 아니라면 모두 다 이런 식으로 빼기꼴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때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 뭐다? 분모가 곱꼴로 줘서 우리가 뭐 어떻게 고치는 거? 부분분수를 이용해서 빼기꼴로 바꿔줘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실제로는 전형적으로 출제가 많이 된다라는 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4번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쭉 읽어나가면서 문항의 길이가 정말 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문제 푸는 방법 알려줄게. 자, 보통 보게 되면 계속 여기 어떤 글자가 나오면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하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행위를 뭐 하겠다는 소리라면 반복하겠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도형의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어떤 도형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닮음 도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닮음 도형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문제 속에서 계속 똑같은 행위를 반복해 닮은 도형이 튀어나오네? 이건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걔를 뭐 하고 있어? 지금 1부터 10까지 더하라 했어요. 지금 무슨 말? 등비 수열의 합과 관련된 문제구나 라고 알아봐 주면 됩니다. 되겠지? 자, 그러면 등비 수열의 합 구해야 돼요. 그럼 뭘 찾아야 돼? 공비 알아야 되고요. 첫 항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냥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 헷갈리겠다. 그냥 아예 정리를 해주자. 자,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하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본 거야? 같은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구나. 그러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닮음 도형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얘는 무슨 수열일 수밖에 없구나? 등비 수열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판단을 내려주는 거였고, 자, 두 번째로 자,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한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찾아야 될 것은 첫 항과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돼? 공비를 찾아야겠죠. 이 두 개만 알면 실제로 공비 빼기 1, 공비 빼기 1, 그 위에 있는 공비의 항수 n 곱하기 첫 항을 통해서 값을 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세 번째, 첫 항이야 문제에서 나와 있는 그 도형을 보고 구하면 되는데 공비는 어떻게 구하냐고요. 그래서 공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똑같은 도형이 계속 반복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도형? 닮음 도형. 그럼 비를 알아야 우리가 실제로 공비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뭐와 관련이 있다? 닮은 비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닮은 비는 길이비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구해야 될 것은 넓이잖아요. 그럼 넓이 비는 그치 닮은 비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닮은 비를 제곱하면 그것이 공비와 관련이 있다. 공비가 아니야. 그럼 여기서 문제를 살펴봤을 때 공비 자체가 닮은 비 제곱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조금 상세한 내용은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해볼게. 왜 공비가 아니라 공비와 관련이 있다고 내가 말했는지. 그 문제를 풀어보면 지금 한 변의 길이가 1짜리인 정사각형을 9등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8개만 칠했대요. 8개만 갖고 간대. 그럼 끝났네. 첫 항. 그럼 첫 항은 1을 9등분한 것 중에 8개 챙길 거니까 9분의 8. 그죠? 그럼 나는 뭐만 찾으면 끝? 공비만 찾으면 되겠네. 왜? 이건 등비수열의 합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봐봐.
이 8개 중에서 9개 중에서 8개 챙겨간댔어. 그러니까 얘를 제외하고 다 색칠하겠다는 소리죠. 여기 있는 걸 다 갖고 간다는 소리야. 맞지? 자, 그 다음에 이 8개를 다시 9등분해서 뭐라고? 이 8개를 다시 9등분. 뭐 하고 있어? 똑같은 행위를 한 번 더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노란색의 작은 정사각형 안에서 얘와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네요. 닮음 도형이네. 몇 분의 몇이야? 길이 b는 3분의 1. 그럼 공비가 아니라 닮은 b의 제곱은 즉 넓이 b는 9분의 1. 근데 잘 봐봐. 여기에만 1이 발생해. 여기에도 발생해. 여기에도 발생해. 여기에도 발생합니다. 그럼 몇 개가 똑같은 게 더 나와? 8번 더 나오는 거죠. 자, 그럼 한 번 더 확인해 볼까? 그 다음엔 여기에 또 생기겠죠. 맞아? 자, 그게 몇 개? 8개. 근데 그게 또 몇 개? 8개. 그러니까 9분의 1로 작아진 게 다시 8개씩 또 반복이 되겠네요. 그래서 공비를 구할 때는 실제로는 닮은 비의 제곱은 그 하나에 대한 넓이 비를 의미하고, 근데 그게 얘는 자꾸 몇 배씩 늘어나. 8배씩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개수에 해당하는 공비도 곱해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개수가 안 변해. 그냥 닮은 도형 하나씩 나와. 그러면 곱하기 1을 하겠다는 소리니까 닮은 비의 제곱 자체가 공비가 되겠죠? 근데 얘는 개수마저 점점 어떻게 돼? 계속 늘어나고 있죠. 계속 닮은 비에 의해서 그 도형은 작아지는데 개수는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공비 자체는 닮은 비의 제곱, 즉 넓이 비에다가 개수에 대한 공비 8까지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공비는 9분의 8. 그럼 끝났네. 첫 항 알았고 공비 알았으니까 10개 더 한다 했어. 그럼 얘를 바탕으로 계산 1 빼기 공비 9분의 8 1 빼기 공비 9분의 8. 근데 항이 몇 개? 10개. 자, 곱하기 첫 항은 9분의 8. 그럼 얘 계산해야 돼. 9 곱하고 싶어. 근데 9가 여기 있네. 그럼 얘 곱해주면은 9 빼기 8이니까 그냥 1이네. 그래서 정답 8에 1 빼기 9분의 8의 10제곱이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했기 때문에 이 수열은 계속 반복을 행위를 하기 때문에 닮은 도형이 튀어나올 거고, 그런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계속 작아질 거니까 등비수열의 구조를 갖는다. 그럼 등비수열의 합의 구조를 가질 거니까 첫 항과 공비만 알면 끝. 첫 항은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풀어나가면 될 거고, 자, 공비를 찾는 게 중요한데 공비는 넓이 비와 관련된 것만은 아니다. 뭐도 개수에 대한 공비도 살펴봐줘야 된다. 자, 이렇게 봐주면 여러분들이 4번 문제를 그냥 볼 때는 뭔가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정말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수학적 기납법. 빈칸 채우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형식으로 아마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모든 항이 양수인, 아까 말했죠? 조건에서 양수, 음수, 정수, 자연수 이런 걸로 나오면 힌트로 작용할 거다라고 했었어. 자, 그 상황에서 수열 A에는 A1, A2, 그 다음에 1이 같대요. 자, 그 상황에서 S에는 1부터 N항까지 합. 저건 당연하니까 그냥 패스. 자, 이런 식을 만족시킬 때 일반항 구하래요. 자, 문제의 수식을 표현을 이해하면서 그냥 따라가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까? AN 플러스 1은 SN 플러스 1 빼기 SN. 맞아요. 맞고. 그럼 얘를 가지고 AN 대신에 이걸 집어넣었겠지. 이 식에다가. 그럼 얘 대신 뭐 넣었을까? SN 플러스 1 빼기 SN 넣었겠죠? 그 다음에 SN을 넘겨주면 여기 합쳐지면서 2N의 SN만 남겠죠. 자, 그 식을 정리한 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럼 뭘 나눴다? SN을 나눴다. SN 나누면 사라지고 하나 사라지고 얘 밑에 깔릴 거니까 이렇게 됐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BN으로 놓는데 그럼 얘는 뭐야? 얘네가 하나씩 줄어들었네? B의 n-1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표현이 온 거죠. 대신에 n 대신 n-1이 들어갔기 때문에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온 거야. 자, 지금까지는 빈칸이 없으니까 이해하면서 쭉쭉 내려가면 돼. 자, 그 다음에 bn의 일반항을 구하래요. 그럼 얘를 이용해야겠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문제에 벌써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식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다룰 거냐? 자, 넘길 거예요. bn 빼기 b의 n-1은 2의 n. 자,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빼기 꼴이네. 이거 어디서 봤어? 아까 몇 번 문제예요? 소수령 3번에서 빼기 꼴로 돼 있을 때 1부터 계속 차근차근 대입하다 보면 계속해서 사라진다 했잖아요. 자, 그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5번에서도 여러분이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2부터 대입해야죠. 그럼 2 대입해 볼게. 2 빼기 b1은 2 곱하기 2. 내가 왜 이렇게 적게? 수열은 변화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적을 거예요. 계속. 자, 그러면 3 넣어볼까? b3 빼기 b2는 2 곱하기 3. 땡땡땡땡. 내가 찾을 건 bn 빼기 bn-1은 2 곱하기 n. 다 뭐한다? 더한다. 자, 쭉 더해볼게. 자, 더하면 이거 사라지죠? 다 사라지겠죠? 어디까지? 이렇게 사라지니까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남겠지? 그럼 여기도 봐봐. 2, 3, 쭉쭉쭉쭉 n. 모두 다 뭐로 묶여? 2로 묶입니다. 따라서 정리하게 되면 자, bn 빼기 b1은 2배의 2 플러스 3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어디까지? n까지. 그럼 bn은 일반항 구해야죠. 자, b1 더하기 2배의 2 플러스 3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n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난 bn만 알면 되네. 맞지? bn을 알아야 저 문제를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bn은 어디서 나올까요? bn이 원래 뭐였는데?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뭔데? S1분의 S2. 그럼 S1은 A1일 거고 S2는 A1 플러스 A2일 텐데 그럼 뭘까? 그러면 이것 자체는 A1과 A2가 똑같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A1분의 2배의 A1이 될 거니까 2로 할 수 있겠죠. 하자. 자, 그런데 문제 속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B1이 2라고 줬어요. 그래서 저거로 파악해도 되고 아무튼 우리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나중에 시험장 가서 바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왜 B1이 2인지 한 번 더 확인했다고 봐주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런 식으로 해서 B1이 2예요. 맞아? 그럼 또 2로 묶이네. 자, 따라서 B에는 2배의 1 플러스 2 플러스 땡땡땡 어디까지? n까지. 그럼 이거 뭐야?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 근데 앞에 2 있으니까 결국 얘는 n 곱하기 n 플러스 1로 바뀌겠죠.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어? 여기 들어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는 n이 오겠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바탕으로 이제 뭘 구하라고 돼 있냐면 SN을 구하라 돼 있네. 그럼 SN을 어떻게 구하지? 내가 BN을 알았어. 그럼 뭔가 BN을 이용할 것 같은데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SN을 구하지? 아, 근데 BN이 뭐였지? BN 자체가 A였잖아. SN분의 SN 플러스 1이었죠. 맞아? 근데 잘 봐봐. 아까 이걸 가지고 일반항을 구할 때 어떻게 했어? 빼기 꼴이었기 때문에 다 더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야? 나누기예요. 그럼 봐봐. 우리가 빼기 꼴이었기 때문에 합을 통해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었어요. 지금 봐봐. 나누기 꼴이야. 구조가 똑같죠? 나누기 꼴이니까 뭐 하고 싶은 거야? 합과 비슷한 구조로 갖는 뭐? 곱셈. 곱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됐죠? 자, 곱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자, 얘를 하나씩 곱해 볼게. 지금은 n이 어디 갔어? 밑에 있죠?
여긴 지금 n이 1부터 포함이 돼요. 왜냐면 n에 1을 넣었을 때도 똑같이 성립했기 때문에. 따라서 나 1부터 넣는다. 자, S1분의 S2는 1 넣으니까 1 곱하기 2. 그죠? 자, 곱한다. 2 넣은 거 S2분의 S3은 여기다 뭐 곱하는 거? 2 곱하기 3. 자, 그 다음에 쭉쭉쭉쭉 가서 내가 구할 건 SN이기 때문에 S의 n-1분의 S의 n. 그럼 결국 여기는 뭐 들어가? n-1. 왜냐면 얘 따라가잖아. 그럼 얘 따라가야죠. 곱하기 n. 그치? 다 곱하는 거야. 그럼 봐봐. 이렇게 날라가죠. 그러면 S1분의 SN이 남는데 이거 자체는 뭐야? A1이잖아. 근데 A1이 얼마라고 했어? 1이라고 했으니까 이 좌변 자체는 그냥 SN이 돼버리죠. 자, 얘만 구하면 돼요. 근데 잘 봐봐. 여기 곱할 건데 2를 2번 곱해요. 3도 2번 곱하겠지. 어디까지? n-1까지 2번 곱하겠죠. 지금 무슨 말이야? 얘는 1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n-1의 제곱까지 올 거고 마지막에 n 하나 남겠죠. 이거 뭐야? 1부터 n-1까지의 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팩토리얼 쓴 거예요. 따라서 얘를 표현할 때 n-1의 팩토리얼을 제곱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가번 조건에 n 들어갑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에서는 굳이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얘도 가고 얘도 가였잖아. 그러니까 그냥 n 썼으면 여기도 n 쓰면 되는 거야. 그냥 아예 SN을 알려준 거예요. 굳이 이렇게 표현을 적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했어. 그래서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나는 얘를 가지고 뭘 풀어야 돼? 이거 풀어야 돼. 그럼 AN만 구하면 된다는 소리네? 그럼 AN은 SN 가지고 풀 거니까 SN 빼기 S의 n-1을 풀겠다는 소리인데 자, S의 n은 뭐야? 위에서 구한 것처럼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을 제곱한 거죠. 자, Sn-1은 여기에다가 n-1 대입하면 되니까 n 빼기 1에 n 빼기 2 팩토리얼을 제곱한 거와 똑같죠. 가자.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해? 항상 계산할 때는 변화의 측면에서 봐줘야 돼. 자, 얘와 얘를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데 팩토리얼이라서 문제를 풀기가 복잡해져. 그래서 얘를 얘로 표현할 수 있죠. 얘는 n-2 팩토리얼에다가 n-1의 제곱을 곱한 거잖아. 아, 뭔 소리야. n-2 팩토리얼 제곱은 n-1 팩토리얼의 제곱에다가 n-1의 제곱을 곱한 거죠. 그렇게 하면 n-1이 한 번씩 곱해지니까 팩토리얼의 제곱이 되잖아. 자, 따라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n 곱하기 n-2의 팩토리얼의 제곱 곱하기 n-1의 제곱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봐봐. 이렇게 합쳐지면 n-1 팩토리얼의 제곱이니까 똑같은 식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뭘 뺀다? n-1에 얘도 분리시켜 볼게. n 곱하기 이것도 합치자 그냥. n-1에 n-2 팩토리얼의 제곱 이렇게. 그럼 보여? 이거 보여? 공통인수? 그럼 공통인수로 묶으면 n-2 팩토리얼에 거의 다 왔어. 제곱에 n-1 요거를 묶이면서 자, 뒤에 뭐 남나 볼게요. 앞에 n 하나 남고 여기 n-1 하나 나갔으니까 n-1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남은 거 없으니까 빼기 1 해줘야 돼. 빼기 1 해줘야 돼. 이거 빼먹으면 큰일 나. 그러면 지금 여기 나번에 들어갈 거는 누구야? 얘 빼고 다라는 소리니까 여기까지 해당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누구? 나. 그치?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뭐 구하라고 했어요? 가에다가 뭐 대입하면 돼요? n에다 10 넣으라 했는데 가 자체가 n이기 때문에 결국 f10은 10인 거죠. 그럼 나에다가 뭐 대입하라고 했어요?
n에다가 6을 대입하라고 했기 때문에 즉 G6은 여기다가 6 넣으면 되죠? 자, 5 곱하기 6 곱하기 5, 30 빼기 1, 29. 즉 5 곱하기 29 구하라는 소리네요. 자, 이거 잘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 돼. 5 곱하기 30에서 1 빼는 거죠. 이건 풀기 쉽잖아. 150에서 1을 빼니까 145가 될 거고 2개 더하라 했으니까 정답 155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이 힘들어했을 부분은 어디냐면 이 나번 구하는데. 근데 나번 구할 때 핵심은 뭐야? 내가 아는 것으로부터 표현을 하자. 따라서 n-2 팩토리얼의 제곱으로 얘를 표현하게 되면 공통인수 묶듯이 문제를 풀게 되면 실제로 내가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고도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가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서술형 5번까지 마무리했는데, 자, 맨 처음에 쌤이 강의를 하기 전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기출문제를 뒤져봤을 때는 교사용 자료집에 나오는 학력평가들이 대부분 고난도로 출제되더라. 숫자 조금 바꾸거나 아예 그대로. 자, 나머지 쌤이 정말 이 문제 중에서도 더 중요한 문제는 라이브 때 진행할 거예요. 라이브는 6월 그 마지막 주 말에 쌤이 할 거고 밑에 아마 일정이 다 나갈 겁니다. 그렇죠? 자, 그때 들어와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들, 그 다음에 시크릿 문항이라고 해서 라이브에 들어온 학생들, 그런 친구들, 배강고 친구들을 위해서 쌤이 직전에 꼭 풀어봐야 되는 문제 조금 더 추가해서 라이브로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라이브 때 들어와서 자, 해석강의 다 듣고 라이브로 와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면 충분히 여러분들 수학 성적은 높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학 강사 최호성이었습니다.